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유인출 하석균 강원도 의원과 함께 두 분의 의정 활동 내용 그리고 지역 현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이 사실 지금도 공통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두 분 다 원주 출신이시고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임시회에서 좀 화제가 됐던 사안 사실 강원도청 제2청사 예산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거쳐야 할 사안이기도 한데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통과는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좀 하석균 의원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절차가 중요하다. 네네, 그렇죠. 어떤 이제 목적이 좋고 또 결과가 잘 끝나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늘 그 잡음이 있는데 이 조직 개편을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이제 편성했어야 되는데 먼저 예산 편성하고 이제 그 반대가 되는 바람에 네. 좀 약간 법적으로는 먼저 하자가 없는데 절차상에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제 다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이제 살아남은 그러한 예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미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될 정도로 좀 많은 논란이 좀 이어졌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김진태 시사님은 이 절차상 하자를 늘 달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2023년도 조직 개편할 때도 의회 한마디 협의도 없이 언론에 먼저 공개를 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도개발공사 기업 회생도 의회하고는 이런 방구도 없이 먼저 기자회견을 먼저 하셨고. 또 이번에도 그 제2청사 관련해 가지고 예산안 문제도 조직 개편안도 그렇고 예산안도 그렇고 절차가 틀렸는데 그 부분도 참 답답한 게 아니 지사님이 어느 자리에 가서 7월 1일 날 제2청사를 개청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제2청사를 개청하겠다는 발표도 의회하고 협의 없는 상태에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희대 지사는 참 그 절차를 무시하는 데는 선수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그러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무리하게 조직 개편안인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또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앉아 계신 우리 하석균 의원님도 사실상 이건 잘못됐다. 우리 기행위에서 기행위 8명 구성원 중에 7분이 국민의힘이고 저 혼자 민주당인데 그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한두 분 빼놓고 다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절차가 틀렸다. 그런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지사님이 특명을 내렸겠죠.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려라. 예결에 와가지고 결국은 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7월 1일 날 제2청사를 개청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천천히 준비해서 하면 될 건데 그거를 지사가 7월 1일 날 제2청사를 개청하겠다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절차를 다 무시해가면서 예산을 결국 올려가서 참 좀 안타깝죠. 그렇군요. 자, 근데 두 분 다 사실 원주 분이시긴 한데 제2청사 설치의 필요성 이 자체를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추진 과정에 대해서 두 분 의원들 의견은 좀 어떠신지 하석균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영동 지역이 우리 영서 지역보다 이렇게 발전 속도가 약간 이제 좀 더디고 그 다음에 이제 강릉을 제2행정 중심 도시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게 이제 또 지사님의 또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또 영동 지역의 이제 수건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부 영동권에서 시군에서 이제 좀 성명서도 발표를 하고 이제 반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그 제2청사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 또 여론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인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제2청사 참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2청사라고 하면 그 사무의 이임을 받아서 지금 강원도도 이제 특별자치도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권한의 이양을 받아서 강원도지사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럼 제2청사라고 하면
사무를 이양받아서 그 강원도의 사무를 제2청사에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제2청사는 그 에너지 관련해서 과 하나고 네. 그다음에 관광 관련해서 과 하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그 해양 환동의 본부 네. 하나고 그게 뭐 세 개의 과가 그쪽에 가서 제2청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진행자님 아시는 것처럼 일선 지자체 읍면 동사무소가 있는 게 읍면 동사무소는 시장의 사무를 권한을 이양받아서 읍면 동장이 시장 대신에 그 민원 편의를 봐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제2청사는 그 세 개과 말고 나머지 업무는 다 또 춘천 본청까지 올라와야 되는 그 불필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2청사라기보다는 그냥 분간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분간. 예, 예. 예. 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도 좀 일고 있는데 강원도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위원장님? 뭐 일단 예산은 지금 이제 통과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그쪽에 또 이청사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화장실에 시간이 걸리는 거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일자에 맞춰서 뭐 개관을 하려고 예비비를 또 거의 뭐 200억이나 지금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법적으로는 하자가 뭐 없다래요. 근데 하여튼 5월 달에 조직 개편안이 다시 또 이제 다음 주에 안건이 상정될 텐데 네네. 그때 잘 통과되고 또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혹시 내가 강릉으로 발령나는 거 아닌가라고 좀 많이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그 뭐 조직 개편안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인사이동 시에 그래도 뭐 공무원들이야 뭐 인사이동 조치하면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역을 좀 배려하고 고려해서 그 직원들 가정사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조직 개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하석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또 우리 이제 강릉 지역의 수원 사업인 점 또 그리고 또 직원들도 또 이제 제때 또 근무를 해야 되고 예. 지금 또 속초 고성은 또 관광 1번지이고 또 속초 저 동해 삼척은 물류항만 네. 또 이런 또 우리 강원도 1번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잘 이렇게 하면은 잘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문제 외에도 사실 기획행정위원회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이슈가 됐던 사안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석균 의원님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네. 이 제2청사 말고는 이슈가 됐던 그 사항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없었을까요? 예,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또 어려운 문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앞두고 이제 강원특별법 처리가 사실 난항을 겪고 있는데 조속히 통과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라는 의무도 좀 사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법 통과가 빨리 돼야 된다라는 거는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좀 네.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게 지금 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그 행안위에서 지금 소위에서 지금 심의하고 내일 공청회를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공청회를 거쳐야지만 다시 또 소위에서 심의할 수 있다래요. 그래서 내일 공청회가 잘 돼서 10일 공청회가 내일 공청회가 잘 돼가지고 또 행안위 구성한 소위에서 다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요구했던 안들을 다 좀 수용해가지고 해줬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뭐 이번에 만약에 다 못하더라도 뭐 제주도 같은 경우도 5차, 6차에 걸쳐서 다 네네. 그 권한인양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못 챙기면 앞으로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급하게 하다 보면 또 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예.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챙겨가지고 한 개 한 개 잘 챙겨서 뭐가 강원도가 이득인지 그렇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급하게 가다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 국토관리청이나 산림청 이런 것들 국가기관들을 이양받다 보니까 예. 그 직원들이 내려왔을 때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그 숙소 짓는 데만 한 1,000억 가까이 들었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강원도도 그 하여튼 국가기관 사무 이양은 받되 그런 거를 받을 때 하여튼 실리 좀 따지긴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조금 더 천천히 가더라도 좀 실리를 따져서 신중하게 해야겠다라는 말씀하셨고 하석균은 보시겠어요? 예, 지난 이제 1년 동안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그 이제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이제 정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과 또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지난 그 3월 30일 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강원도청에 오셔서 규제를 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합리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밀어주시기로 했고
또 지난 그 5월 3일인가 4일 날 또 우리 네. 김진태 지사님께서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뵙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행정부를 또 설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강원도 특별자치도는 이제 무난히 이제 새롭게 출발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이 10일이거든요. 10일에 이제 국회에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이제 강원도 그리고 원주시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유인치 의원께서 좀 이전에 도정 질문 통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셨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일단 뭐 김진태 지사님이나 원광수 시장님께서 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제1 공약으로 걸었댔는데요. 근데 현재 뭐 준비된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네. 일단은 뭐 그 반도체 교육원을 유치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뭐 모두들 고생하셨고 축하할 만한 일이고요. 근데 지난 2월에 있던 국가산업전략단지 그 공모 신청에 우리 원주는 아예 자격조차 안 돼서 신청조차 못한 예도 있었고요. 예. 근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될 날이면 최우선이 물론 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부지는 뭐 조성하는데 큰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네. 물하고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네. 용수가 지난번 제가 도정 질문을 통해서 김진태 지사님께서 뭐 충주댐이나 팔당댐을 말씀하셔요. 근데 충주댐, 팔당댐이 타도에서 물을 가져오게 되면 그 매년 그 물값을 억만금을 치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힘들다 보니까 제가 우리 소양강 댐이 다목적 댐이다 보니까 그 뭐 물량도 좀 남는 것 같고 또 강원도고 또 지금 특별자치도 시작하면서 그 적경 지역은 적경 지역대로, 동해안권은 동해안권대로, 그다음에 폐강 지역은 폐강 지역으로 인데 우리 내륙에 내려오면서 홍천, 횡성, 원주는 특별한 그 특별자치도 이슈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나 전기는 뭐 1, 2년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용인 그 평택의 그 삼성전자가 그 전기 끌어오는데 15년 걸렸고요. 물 20만 톤 끌어오는데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걸렸는데 이게 우리 원주도 그 지금 뭐 김진태 지사나 원광주 지사님이 1호 공약인 것 같으면 소양댐에서 물을 원주라고 얘기하지 말고 횡성이나 홍천도 물이 없다 보니까 소양댐에서 홍천 아니면 소양댐에서 횡성, 횡성에서 원주를 이렇게 해서 물을 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니까 미리 좀 땡겨서 용역비라도 당장 세워가지고 물을 좀 확보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어떻게 물이 용수가 있다 보면 만약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유치가 안 된다 설치돼도 원주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공업 용수만 확보돼 있다면 어떤 기업이 와도 그만한 기업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전기 문제도 지금 그 평창 대화의 신강원 변전소에서 그 전기를 땡긴다 그랬는데 신강원 변전소 확장이 2026년이에요. 26년인데 그때 대해서 땡길 날이면 전기를 이쪽 원주를 끌고 오려면 송전도 설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20GHz 정도면은 그 전기 양이 만만치 않은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 평택의 삼성전자 단지도 당진에서 전기를 끄는데 그 당진에서도 태클 걸었댔죠. 왜 전기가 여기 있는데 여기 당진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하지 평택에 하느냐라고 태클도 걸었댔고 또 조금 지나와서 안성에서는 왜 그 평택에서 하는데 송전탑을 우리 지역으로 끌고 가는 지중화해서 가라. 그래서 김진태 지사님한테도 이제 전기도 녹록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그 지나오는 평창군이나 횡성, 영월에서 그 송전탑이 지나갈 수 있도록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그 길게 보고 그 뭐 지사님 한 번 두 번 더 하려고 그 공수표로 날리지 말고 지금부터 최대한 용수만큼이라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차근차근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하석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의견에 대해서. 네, 지금 이제 우리 원주의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다른 뭐 대기업 반도체 공장이 과연 들어올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금부터 그 추진 계획이나 유치 계획 뭐 또 그다음에 추진 뭐 전략 수립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인 첨단 소재, 반도체 첨단 소재 부품 기업인 인테그리스 코리아가 이제 문막에 공장에 이제 그 추가 신설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강원도하고 원주시가 투자 협약 체결을 했거든요.
또 지난번에 이제 그 국가반도체 특화 산업단지 공모에 이제 그 관련 산업단지가 없어서 이제 공모를 못했는데 아쉬움은 크지만 지금부터 인프라를 구축하면 이제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3월달에 문막의 반도체 교육센터가 이제 개소를 했습니다. 또 특성화 고등학교나 강원도내 이제 여러 개 대학에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어떤 전문형 또 실무형 인력을 양성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생생하게 꿈을 꾸면은 이루어진다. 우리 김진태 지사님하고 원광수 시장님께서 이제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싶다면 꿈을 상상하라. 저는 반드시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다 발언 취지에 대해서는 뭐 미리 준비하면 가능할 것이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제 다음 이슈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 다 지금 지역구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지역에서 좀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런 현안 사업 그리고 이건 꼭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윤씨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원주시의원 일때 이제 제가 주차 개선 특위를 해가지고 특위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주차 특위를 하면서 이제 공유 개방 주차장에 대해서 원주시에는 제가 조례도 만들어놨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조례는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나 이런데 또 도단위 기관들은 주차장 개방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 올라가서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학교가 수업 시간 일과 시간 외에는 그 선생님들 쓰는 주차장을 좀 그 지역에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개방을 해서 거기에 되는 비용은 우리 지금 원주시는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에 개방하게 되면 개방하게 되는 그 안전 비용이라든가 뭐 CC 카메라 그다음에 차단기 그다음에 뭐 펜스나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 제가 이번 그 임기 중에 그 교육청하고는 지금 뭐 대충 이제 구두상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조례로 그 명확화해가지고 그 학교나 그 도단위 기관들도 주차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좀 편의롭게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제가 뭐 당구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단간택지 이제 상인들이 그 도로가 좁게 그 택시가 조성되다 보니까 그 안쪽에 있는 상인들은 이제 교통 때문에 애들 먹는데 거기를 좀 일방통행해서 안쪽에 있는 분들도 손님 이용하시는 분들도 원활하게 이용하고 또 안쪽에 있는 분들도 그 사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석권 의원님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원주에는 이제 강원도 소유의 토지가 이제 두 군데가 이제 큰 게 아주 수십 년 동안 이제 방치돼서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 소초면 학곡리에 있는 그 구 향토동물원 그 자리가 이제 사실 넓은 자리입니다. 근데 그 안에 또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요. 지금 그 건물이 많이 낡아서 이제 위험한데 강원도에서 이제 또 강원도 개발공사에 그 사실 그 또 현물 출자하려고 하는 걸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보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주시가 이제 그걸 좀 개발을 해서 해야 되는 하나의 사명감이 있고 또 우리 동축장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가 강원개발공사에 이제 현물 출자했다가 다시 강원도가 그걸 또 사들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또 그 공과금, 세금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됐었고 그 두 가지가 두 강원도 소유의 토지가 지금 그 해결해야 할 제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강원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하석균 의원님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또 도민들과 이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화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유은치 의원님도. 네, 도민 여러분들 뭐 생활하시면서 불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뭐 다녀도 그걸 다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점 있으시면 그때 잊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적극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하석균, 유인철 강원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헬로 이스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